어머니 용돈 좀 보내주세요. 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야. 전화 거는 시어머니, 받지 않는 며느리, 뚜뚜뚜 통화 연결음 후 음성 사서함으로. 돈 보낼 땐 바로 답장하더니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100만 원 보냈는데 생활비 보탰겠지? 우리 며느리 혹시 나를 ATM으로 보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생신 때 참석이 힘들 것 같아요. 돈은 받으면서 내 생일 때는 오지도 않고 나는 대체 뭐야? 그냥 지갑이야? 돈 주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ATM인가요? 이 며느리 정상인가요? 댓글로 판결해주세요. 새벽 6시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김정숙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에 뜬 카카오톡 메시지. 어머니 용돈 좀 보내주세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보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니까요. 얼마나 필요하니?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50만 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뿐입니다. 정숙 씨는 은행 앱을 켜고 송금을 합니다. 잔액이 또 줄어듭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래도 며느리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돈을 보낸 후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뚜뚜뚜. 받지 않습니다. 바쁜가 보네.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뚜뚜뚜 통화 연결음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문자를 보냅니다. 지민아 밥은 먹었니? 전화 좀 해줘. 읽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정숙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돈 보낼 땐 바로 확인하더니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며느리와의 카톡 내역. 8월 5일. 어머니 급하게 돈 좀 써야 해서요. 30만 원만 부탁드려요. 정숙 송금 완료. 감사합니다. 8월 20일. 어머니 용돈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80만 원이요. 정숙 송금 완료. 감사해요. 9월 3일.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100만 원만. 정숙 송금 완료. 고맙습니다. 9월 18일. 어머니 50만 원만 급하게 부탁드려요. 정숙 송금 완료. 감사합니다. 10월 1일. 어머니 용돈 좀요. 정숙 송금 완료. 네, 감사해요. 정숙 씨가 먼저 연락을 시도한 날들. 8월 10일. 지민아 오늘 뭐해? 시간 되면 밥 먹자. 읽음 표시만 답장 없음. 8월 25일. 지민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일 후 네, 괜찮아요. 9월 7일. 지민아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9월 22일. 지민아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해. 약 먹고 있어? 읽음 표시만 답장 없음. 패턴이 명확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즉시 연락, 빠른 답장, 정중한 말투. 돈이 필요 없을 때 연락 두절 일십 짧은 답변. 정숙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ATM인 건가? 장면 3. 친구들과의 대화. 정숙 씨는 오랜 친구 영희와 차를 마시며 하소연합니다. 영희야,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어떻게? 정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카톡 내역을 보여줍니다. 봐봐. 이게 우리 대화 내용이야. 전부 용돈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뿐이야. 영희는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정수가 이건 좀 심한데? 그렇지?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안 받고 밥 먹자고 하면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그런데 돈 달라고 할 땐 바로 연락하고? 응. 새벽에도 연락 와. 영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정수가 그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준 거야. 버릇을 잘못 들인 거지. 근데 며느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면 안 되지. 감사함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ATM 취급하는 거잖아.
정숙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그게 싫은데. 거절을 못하겠어.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봐. 그렇게 살다가 내가 병 난다. 한계선을 그어야 해. 어떻게? 일단 며느리가 그 돈을 뭐에 쓰는지 알아봐. 정말 생활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건지.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한번 알아볼게. 장면 4 SNS에서 발견한 진실. 그날 밤 정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태그한 게시물이 피드에 떴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오늘 언니들이랑 오마카세 행복한 하루. 미식가 오마카세 강남 맛집 럭셔리 라이프.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다른 게시물들을 스크롤합니다. 2주 전 게시물. 사진 명품 브랜드 가방 가격 약 250만 원. 3주 전 게시물. 사진 고급 와인바에서 친구들과. 한 달 전 게시물. 사진 고급 네일샵 명품 향수들. 정숙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데 돈을 쓰고 있었어? 더 스크롤을 내리자 댓글들이 보입니다. 친구일 언니 진짜 부자야? 맨날 명품 사더니 이번엔 가방까지. 며느리 지민 크크크 아니야 그냥 가끔 사는 거지. 친구이 시댁 부자야? 부럽다 유유. 며느리 지민 에이 우리가 버는 거지 뭐. 정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가 준 돈이 이렇게 쓰인 거야? 정숙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봅니다. 지난 3개월간 송금 내역. 8월 5일 30만 원. 8월 20일 80만 원. 9월 3일 100만 원. 9월 18일 50만 원. 10월 1일 50만 원. 10월 8일 70만 원. 10월 22일 50만 원. 총 430만 원. 정숙 씨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34만 원. 자신의 노후 자금을 쪼개서 며느리에게 보낸 돈이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납니다. 나는 뭐야? 그냥 ATM이야? 장면 5 아들과의 대화. 다음 날 정숙 씨는 아들 준호 35세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호야, 나 엄마야. 내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요즘 돈이 많이 힘들어? 준호는 잠깐 침묵합니다. 아니요. 왜요? 지민이가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비가 부족한가 했어. 아니에요, 엄마. 우리 생활비 충분해요. 둘 다 벌고 있는데 왜요? 정숙 씨는 놀랍니다. 그래? 그럼 지민이가 왜 자꾸? 엄마가 지민이한테 돈 보냈어요? 응. 지민이가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 해서.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 얼마나 보냈어요? 이번 달만. 170만 원 정도? 뭐?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보내세요? 우리 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지민이가 왜? 그건 제가 지민이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앞으로 지민이가 돈 달라고 해도 보내지 마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들은 생활비가 충분하다는데 며느리는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했을까? 장면 6 며느리의 변명. 그날 저녁 며느리 지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응 지민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합니다.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돈을 너무 자주 요청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물어볼게. 그 돈 뭐 했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생활비요. 정말? 네. 정숙 씨는 용기를 냅니다. 지민아 나 내 인스타그램 봤어. 네?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그게 생활비니?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그건 제가 모아서 산 거예요. 내가 준 돈으로? 아니요. 제 돈으로요. 그럼 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어?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계획적으로 쓰려고. 정숙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솔직하게 말해줘. 나를 ATM으로 보는 거 맞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전화도 안 받고 밥 먹자고 해도 안 오고. 이게 뭐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느껴져. 어머니, 앞으로 돈 필요하면 내 남편한테 말해. 나한테는 더 이상 요청하지 마.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막 소비 습관 지적, 그 돈이면 더 알뜰하게. 장면 1, 명절 선물의 불편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아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추석 선물이에요. 며느리 지민이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건넵니다. 정숙 씨는 포장을 뜯어봅니다. 명품 브랜드 스카프.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불편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심 어린 선물이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준 선물을 보며 정숙 씨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도 사고 좋은 한우도 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장면 2, 불씨가 된 한마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지민아, 이번에 준 스카프 정말 고마운데. 네, 마음에 드셨어요? 응.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좀 더 실용적인 걸로 해줘도 괜찮아. 며느리는 잠깐 멈칫합니다. 실용적인 거요? 응. 이런 명품은 나이 든 사람이 쓰기엔 좀 부담스러워. 그냥 평범한 거면 충분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골라드린 건데. 아니, 고마운데 말이야. 이 돈이면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잖아. 8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도 되는데. 며느리는 약간 기분이 상한 표정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장면 3, 에스컬레이팅 되는 갈등. 며칠 후 며느리는 시댁을 방문할 때 평소보다 저렴한 과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정숙 씨는 과일을 받아듭니다. 너무 고마워.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용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번엔 비싸지 않은 걸로 골라왔어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계속 말합니다. 어차피 비싼 거 드려도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저렴한 걸로만 사올게요. 정숙 씨는 불편합니다. 지민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돈은 아껴 써야죠.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습니다. 아들 준호가 중재에 나섭니다. 엄마, 지민이가 기분 나빴나 봐요. 나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부담스러워서. 엄마, 지민이 입장에서는 정성껏 고른 선물인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지민이한테 사과하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면 4, 식당에서의 충돌. 몇 주 후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일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예약했어요. 어머, 여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외식하는 건데. 메뉴를 보니 1인당 15만 원 코스입니다. 정숙 씨는 불편합니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다른 데 갈까? 며느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가끔은 이런 데서 드셔야죠. 근데 이 돈이면 집에서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항상 그러시네요. 돈 아끼는 얘기만.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이 돈이면 더 알뜰하게만 말씀하세요. 가끔은 좀 쓰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당황합니다. 지민아, 내가 그런 의도로. 어머니는 제 소비 습관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준호가 끼어듭니다. 지민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아니,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식사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장면 5, 가치관의 충돌.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희야, 나 며느리랑 또 싸웠어. 또? 왜? 내가 며느리 소비 습관을 지적한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정숙 씨는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영희는 한숨을 쉽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너도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응.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뭘 사든 어디서 먹든 그건 며느리 자유야. 내가 지적할 일이 아니지. 근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내가 볼 땐 낭비일 수 있지만 며느리한테는 자기 행복일 수 있어. 세대 차이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며느리한테 돈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며느리 돈 쓰는 걸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수가 들어봐. 너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어. 그게 너의 가치관이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정숙 씨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며느리한테 사과해. 그리고 며느리 소비 습관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그건 며느리 인생이야. 알겠어. 산막 진심 어린 대접의 부재 나는 그냥 지갑이야. 장면 1 생일의 외로움. 정숙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은근히 말을 흘립니다. 지민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아,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밥 먹을까? 어머니,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지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 3일 전 정숙 씨는 다시 물어봅니다. 지민아, 생일날 올 수 있어? 며느리는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날 친구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네. 대신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그래, 알겠어. 정숙 씨는 실망합니다. 장면 2 홀로 보낸 생일. 생일 당일. 아들 준호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축하해 줍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연락이 없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나중에 뵐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정숙 씨는 씁쓸합니다.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문자로만. 저녁에 아들 준호가 왔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오늘 친구 만나는 약속이 있대요. 미안하대요. 그래. 대신 이거 선물이래요. 준호는 명품 지갑을 건넵니다. 또 명품입니다. 정숙 씨는 받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직접 와서 축하해 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장면 3 며느리의 SNS와 대비. 그날 밤 정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됩니다. 오늘 베프 생일 파티 완전 행복한 하루.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친구들이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선물 상자들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친구 생일은 이렇게 챙기면서 시어머니 생일은? 댓글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일 지민아, 너 진짜 최고의 친구야. 며느리 지민, 당연하지, 우리 베프 생일인데. 정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뭐야? 친구만도 못한 거야? 장면 4 남편과의 대화. 정숙 씨는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보, 나 너무 서운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내 생일에 안 왔어. 친구 만난다고. 남편도 놀랍니다. 뭐? 시어머니 생일인데? 응. 그리고 보니까 그날 친구 생일 파티 갔더라고. SNS에 올렸어. 그건 좀 심하네. 나는 대체 뭐야? 돈만 주면 되는 거야? 진심 어린 대접은 필요 없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위로합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며느리가 배려가 없는 거지. 나도 명품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진심으로 챙겨주는 게 좋았을 텐데.
정숙 씨는 울먹입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을까? 돈도 많이 줬고 간섭도 안 했고 애도 봐줬는데.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남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면 오폭발 직전.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이거 늦었지만 생신 선물이에요. 또 명품입니다. 이번에는 스카프. 정숙 씨는 받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아니요, 급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며느리는 30분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정숙 씨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명품 스카프가 들려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비싼 선물보다 30분이라도 더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정숙 씨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사막 실용주의 대감성 세대 차이의 골. 장면 1 명절 선물 논쟁.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 손수 담근 된장 그리고 손편지. 지민아,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며느리는 받아들지만 표정이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근 거야. 맛있을 거야. 네. 며느리는 정중하게 받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선물을 건넵니다. 또 명품입니다. 이번에는 핸드백. 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래요. 정숙 씨는 가방을 받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지민아, 이런 거 말고. 그냥 소박한 거면 돼. 며느리는 약간 서운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고른 건데. 고마운데 이런 건 나이 든 사람한테 안 어울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장면 2 가치관의 차이. 며느리는 나중에 남편 준호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제 선물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세요. 엄마가 원래 검소하셔서 그래. 그럼 제가 뭘 드려야 해요? 비싼 건 부담스럽다, 명품은 필요 없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요? 응.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거. 며느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바쁜데. 어떻게 자주 만나요? 그래도 가끔은. 저는 어머니 생신 때도 선물 드렸잖아요. 그것도 비싼 거로. 근데 엄마는 내가 직접 와주길 원하셨어. 며느리는 답답합니다. 요즘 누가 그래요? 선물 드리면 되는 거지.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지민아, 엄마 세대는 달라. 그분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관계는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장면 3 친구들과의 비교. 며느리 지민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친구 수진이가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괜찮아. 간섭도 안 하고. 나도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는데. 요즘 좀 답답해. 왜? 명품 선물 드려도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뭘 드려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다른 친구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이 돈이면 더 알뜰하게. 이런 말씀만 하셔. 맞아. 똑같아. 수진이가 말합니다. 그분들 세대가 원래 그래. 실용주의잖아. 우리랑 가치관이 달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좋은 거 드리는데 왜 안 좋아하시지? 그분들은 물질보다 시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지민은 답답합니다. 그게 어디 쉬워? 나도 바쁜데. 나도. 그래서 선물로 때우는 거지. 친구들은 웃지만 지민은 웃을 수 없습니다. 장면 4 시어머니의 진심. 한편 정숙 씨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꾸 비싼 선물만 사와. 좋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잘하는 거지. 근데 난 그게 싫어. 돈 쓰지 말고 그냥 자주 와주면 좋겠는데. 친구 미란이가 말합니다. 정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게 진짜 마음이야?
나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한데. 그건 우리 세대 생각이고 젊은 사람들은 달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계속 명품만 받고 살아야 해? 영희가 조언합니다. 정수가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정숙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장면 5 대화의 시도. 며칠 후 정숙 씨는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지민아, 오늘 시간 돼? 밥 먹으러 와. 며느리는 의외로 쉽게 승낙합니다. 네, 갈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지민아, 나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는 비싼 선물보다는 내가 자주 와주는 게 더 좋아. 며느리는 잠깐 놀랍니다. 네? 명품 가방, 스카프 이런 거 받으면 고맙긴 한데. 솔직히 나한테는 필요 없어. 나이 들어서 어디다 쓰겠어? 그것보다는 내가 자주 전화해주고 자주 와서 밥 먹고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좋아. 며느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선물을 잘못 고른 건가요? 아니야. 고마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 어린 대접. 물질이 아니라 마음. 며느리는 잠깐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건데. 그 마음은 고마워. 근데 나는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아. 며느리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 우리 세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요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건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아쉬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고마워. 첫 번째 대화가 끝났습니다. 오막 화해의 길,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장면 1. 며느리의 변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응? 왜?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제가 갈게요. 정숙 씨는 놀랍니다. 그래? 좋지. 며느리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들고.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정숙 씨는 감동받습니다. 어머, 내가 직접 만들었어? 네. 명품 선물보다는 이런 게 더 좋으시다고 하셔서요. 고마워.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생신 때도 못 가고. 제가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도 실용주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그래.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품 선물 대신 이렇게 직접 만든 걸로요. 정숙 씨는 눈물이 납니다. 고맙다, 지민아. 장면 2. 시어머니의 반성. 정숙 씨도 반성합니다. 며느리를 배웅하고 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뭐가? 며느리 소비 습관을 너무 지적한 것 같아. 그건 며느리 자유인데.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좀 간섭한 면이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당신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달라. 응. 며느리한테 사과해야겠어. 다음 날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민아, 나야. 네, 어머니. 나도 할 말이 있어. 미안해. 네? 내가 내 소비 습관을 너무 지적한 것 같아. 그건 내 자유인데 내가 간섭했어. 며느리는 잠깐 침묵합니다. 어머니. 내가 내 돈으로 뭘 사든 어디서 먹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도 젊은 사람들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저도 어머니 마음을 더 헤아릴게요.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장면 3. 새로운 규칙.
며칠 후 정숙 씨와 며느리는 만나 새로운 규칙을 정합니다. 지민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는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지 않을 거야.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당연해요. 제가 너무 자주 요청했죠. 둘째, 나는 내 소비 습관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게. 그건 내 자유니까. 감사합니다. 셋째, 너는 나한테 비싼 선물 사오지 마. 그냥 자주 와주고 자주 연락해줘. 네, 알겠어요. 넷째,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지민아, 나는 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저도 그럴게요, 어머니. 장면 4. 서서히 좋아지는 관계. 그 후로 관계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건강하시죠? 응, 걱정 마.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영화 볼까요? 영화? 좋지. 며느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토요일에 정말로 왔습니다. 어머니, 이 영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영화를 보고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내가 자주 와주니까 더 좋고.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정숙 씨는 행복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 장면 5. 생일의 변화. 정숙 씨의 다음 생일.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오늘 갈게요. 너무 고마워. 며느리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었어? 고마워. 온 가족이 모여 생일을 축하합니다. 며느리는 손편지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며느리 지민 올림. 정숙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민아, 고마워.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6막 에필로그. 진심이 통하는 가족. 장면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리 배워서 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요리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어머,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둘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습니다. 장면 2. 돈의 의미 변화.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필요한 걸 먼저 챙겨줍니다. 어머니, 요즘 추운데 내복 사드렸어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거 건강보조제예요. 매일 드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정숙 씨도 며느리에게 가끔 용돈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거절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벌어요. 그래도. 어머니,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요. 고맙다. 돈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면 3. 명절의 변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전날 가서 같이 준비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지민아. 명절 준비를 함께 하면서 둘은 더 가까워집니다. 어머니, 이 전은 어떻게 부쳐요? 이렇게 해봐. 와, 신기하다. 너도 잘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장면 4. 진심의 가치.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 시어머니랑 완전 친해졌어. 진짜?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해하게 됐어.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더라. 그게 무슨 뜻이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응.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 시어머니가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 장면 5 마지막 장면. 저녁 무렵 정숙 씨와 며느리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어머니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좋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상처 많이 드렸죠? 그랬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아니야. 나도 너를 이해 못했어.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의 의미. 응?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드는 거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내가 변해줘서.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기다려 주셔서. 둘은 석양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것. 진심 어린 관심.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 물질이 아닌 마음. 함께하는 시간. 며느리가 보여준 것.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비싼 선물로 때우기. 관계보다 편의 우선. 실용주의적 태도.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통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세대는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비싼 선물보다 내가 자주 와주는 게 더 좋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세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진심 어린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통화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그것이 어떤 명품보다 가치 있습니다. 아들 남편에게. 양쪽을 이해하고 중재하세요. 엄마의 외로움도 아내의 바쁨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통계로 보는 현실. 최근 조사 결과. 시어머니의 78% 며느리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 며느리의 65% 시어머니에게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82% 비싼 선물보다 자주 만나는 게 더 좋다. 며느리의 71%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 핵심 메시지. 1. ATM 취급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상처받습니다. 2. 진심을 표현하세요. 비싼 선물보다 진심 어린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3. 소통하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4. 타협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5. 시간을 투자하세요.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ATM이 된 시어머니라는 주제로 돈과 진심 사이의 고부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이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열쇠는 소통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구 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족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